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 대전을 가야 돼가지고 좀 수업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이게 우리가 타임을 보면은 자, 우리가 보면은 오늘 할 게 마찬가지인데 오늘 continuous time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 이걸 A, B, C를 거쳐서 하면은 0101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거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아날로그 시그널을 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할까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바꿔야지 우리가 디지털 가지고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디지털 컴퓨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컴퓨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날로그 컴퓨터가 없다고요. 우리는 아날로그는 없다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없어요. 그 디지털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를 신호를 처리를 할 수 있다고요.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 그러니까 0101로 0101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바꾼 거잖아요. 타임 도메인. 타임 도메인에서 0101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0101로 바꾼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 여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이게 XF처럼 컨티뉴스한 프리퀀시가 나타났다. 어떤 프리퀀시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거 아무데도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저장 자체가 안 돼. 디지털 컴퓨터에서 저장이 안 된다고. 저장이 안 되니까 뭐 계산하고 이런 것도 안 되겠지. 계산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게 풀에 트랜스폼을 하더라도 뭐가 돼야 된다고? 이게 디스크리트가 돼야 된다. 디스크리트. K로 표시하고. 그래서 풀의 시리즈에서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프리퀀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해지니까 일단 저장이 가능하고 저장 가능함.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하고 그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디스크리트 타임 여기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요 파트가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 디스크리트 타임이면서 디스크리트 프리퀀시가 나타나게 하는 거. DTFS라고 그러는데 뭐 나중에 되면 DFT라고 부르기도 하고 FF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고 뭐 이건 이제 원래 이제 DSP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고 오늘은 이제 이 마무리로 지금 시그널 앤 시스템 신호와 시스템의 그 리뷰를 하고 있는데 샘플링 세어리 그리고 이거는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ADC에 대한 거 ADC 물론 ADC를 하려면 크게 보면은 처음에 샘플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퀀타이제이션 신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1번에 대한 얘기죠. 1번에 대한 얘기긴 한데 이거는 결국은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바꾸는 타임 도메인에서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봅시다. 샘플링이라고 하면은 뭐 다 알겠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 MT가 이렇게 주어졌다. 여보세요 얘기하면 이렇게 주어진 이런 시그널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게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뽑아내야 된다고 뽑아. 얼마마다 TS마다 뽑아내야 된다고. 뽑아내는 걸 우리가 이 MST 샘플된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샘플된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메시지 시그널에서 곱하기 뭘로 나타난다고? 예. impulse train. impulse train. 그러니까 impulse train이라고 하기도 하고 period impulse라고 하기도 하고 impulse. 그러니까 이걸 곱하기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뭔가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XT랑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t0 이러면은 이거랑 어떻게 컨볼루션이랑 이 두 개의 컨볼루션 조합이 되는데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x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x 델타의 t 마이너스 t0라는 게 결국 t가 t0에서만 어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 t0 x t0 곱하기 델타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돼야 되고 요거는 x의 t 마이너스 t0로 시프팅 되고 요거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보니까 이걸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안 적고 뭐 이렇게 적는 학생이 있어서 이게 내가 보니까 요 이렇게 안 적고 x의 t0 뭐 요렇게만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렇게 적으면 틀린 거야. 이 1번하고 2번하고 이게 다른 게 뭐예요? 1번은 xt0 모든 xt0에 모든 t에 대해서 xt0 컨스탄트하게 나온다는 거고 요거는 xt0에다가 델타의 t 마이너스 t0를 곱했다라는 건 결국 이게 있기 때문에 뭐 t가 t0에서만 값을 가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t가 t0가 아니면은 0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곱하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곱하기. 컨볼루션이 아니라 임펄스 트레인의 곱하기냐, 임펄스 트레인의 컨볼루션이냐 이 두 개가 이제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이것만 생각해주면 사실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프트 하느냐 아니면은 그거 뭐 뽑아내느냐 하는 거 이건 뽑아내는 거니까 곱하기가 돼야 되지.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샘플링 시얼이라는 건 사실 뭐 아무 때나 샘플링 해도 괜찮잖아 이게. 샘플링을 여기서 보면은 앞장에서 나왔지만 이걸 뭐 TS마다 샘플링 해도 되고 이거 샘플링 주기를 TS를 뭐 예를 들어 1초마다 샘플링 해도 되고 뭐 하루마다 원데이마다 샘플링 해도 되고 뭐 나는 1년 원이어마다 샘플링 해도 다 디지털 시그널이라고 이게 TS가 디지털 시그널인데 모두 다 디지털 시그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샘플링은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바꾸는 건 이 TS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디지털된 시그널로부터 다시 원래 걸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을 만큼만 가라고 하는 게 이 샘플링 시어리야, 시어리.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뭐 이게 T가 굉장히 스몰하다. 그러니까 TS가 굉장히 작다. TS가 작다라는 건 빨리 샘플한다는 거지, 빨리 샘플링 한다는 거고 샘플링 한다고 TS가 크다라는 건 어떻게 천천히 샘플링하는 천천히 샘플링하다는 그러니까 빨리 샘플링하면은 뭐가 좋아 이게 꼭 이거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니까 TS가 낮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응?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겠어요? TS가 낮다 빨리 샘플링 한다는 거잖아요. TS가 작다. 그러면은 원래 신호랑 디지털된 샘플된 시그널이 비슷하다는 게 비슷하다는 거. 단점은 데이터가 너무 많다.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다. 그 다음 TS가 높다. 천천히 샘플링 한다는 거죠. 이건 거꾸로 되겠지 이게. 데이터가 작다.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작다. 그럼 이거는 단점은 안 비슷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샘플링을 천천히 해서 여기 샘플링하고 여기 샘플링하면 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뭐 이렇게 이 정도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TS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작아도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한 TS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뭐 몇 번 응용수학이나 통신공학에서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것들이 적당한 것들,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TS를 적당한 TS, 적당하게 어떻게 하면은 비슷하면서도 우리는 장점을 뽑고 싶지. 비슷하면서도 원래 거랑 비슷하면서도 어떻게 데이터는 작은 요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고요. 그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나이키스트가 이게 처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직면한 문제였다고. 어떻게 TS를 잡아야 되는가. 디지털 세상으로 가고 싶었는데 뭐 20세기 초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적당한 TS를 잡을 건가. 그래서 디지털로 갈 건가 하는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타임 도메인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타임 도메인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했었지. 예, 이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하고 타임 도메인에서 해결 못하고 결국 나이키스트라는 사람이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게 해결하지. 해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키스트.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샘플링 레이트, 그러니까 1 over TS 이걸 이제 샘플링 프리퀀시 FS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2배의 맥시멈 프리퀀시보다 크게 하면 된다. 물론 이게 그 신호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샘플링하는 거랑 영상 뭐 손흥민 경기를 샘플링하는 거랑 이게 그 요구되는 속도에 따라서 이게 그게 다 달라져요. 이게 이 얼만큼 샘플링 해야 되는지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신호의 이거는 고유 주파수 중에서 수의 최대값이지. 원래 최대값이 최대값.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디얼 샘플링이라고 하면은 보면은 뭐 XT 그러니까 임의의 원래 인풋이죠. 인풋 아날로그 시그널을 결국 샘플된 시그널로 이렇게 뽑아줘야 되잖아요. 주기적으로 이게 여기서는 TS마다 뽑아줘야 되는데 이 TS마다 뽑아주는 이렇게 뽑아주려고 한다. 샘플된 시그널 하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 어떻게 돼? 아까 뭐라고 한다고? 델타의 T-NTS를 곱해준다고 이게 N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면 샘플된 시그널은 XT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샘플된 시그널은 여기 나오네. XT에다가 뭐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준다고 곱해주면은 어떻게 임펄스 델타 펑션하고 결국 곱해주는 거니까 XT랑 결국은 썸은 있지만은 n에 델타의 t-nts 이걸 곱해주는데 잘 봅시다. 이거 뭐 곱해주는 거에 썸은 별 상관이 없어 이게. 결국 곱해주는 거는 결국 xt랑 델타 t랑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고 썸에 n이 들어가고 어떻게 x에 두 개 곱해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뽑아진다고. 언제 t가 nts에서 그러니까 x의 nts 곱하기 델타의 t-nt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된 밸류에다가 델타 펑션을 계속 임펄스 트레인을 곱한 거. 그러니까 TS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TS에서 값이죠. 이게 TS에서 NTS에서의 값. 이거는 T가 NTS 일 때의 XT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번 봅시다. 이게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에요. 빨간 선으로 내는 거. 요 위에 거는 이거는 타임 도메인. 이쪽은 타임 이거는 프리퀀시 도메인인데 XT가 이렇게 주어졌다. 내가 여보세요 얘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뭐 실제로 이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주어지고 이건 주어진 거야. 이게 두 개 다.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걸 샘플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임펄스 트레인이 여기 1번 시그널에 곱하기로 돼야 되겠지. 곱하기 어떻게? 서메이션 델타의 t-nts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게? 곱하기 되니까 타임 도면에서 1번 xt 곱하기 어떻게 델타 펑션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xf 곱하기 어떻게 돼? 이게 xf니까 xf 컨볼루션에 어떻게 된다고? 이 임펄스 트레인의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임펄스 트레인이거든. 근데 이 TS가 되고 델타의 F-N FS. 물론 FS는 여기서 원오버 TS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컨볼루션이 되니까 컨볼루션. 여기서 곱하기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 두 개가 곱해진 거니까 XT에다가 어떻게 샘플된 시그널이니까 이렇게 뽑혀나가죠. 뽑혀서 XNTS에서 뽑혀 나오는 거고, 요거는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컨볼루션이잖아요. 컨볼루션. 예를 들어 이 XF랑 요거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서 0에서 그러니까 컨볼루션 하면 요런 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FS에서 이거랑 XF랑 요거랑 꼭 컨볼루션 해주면 FS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프팅 되겠지. 그럼 이거랑 컨볼루션 해주면 요렇게 되겠지. 요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이건 샘플된 시그널이고, 샘플드 시그널인데 이 3번은 뭐야? 타임 도메인의 시그널이고, 4번은 어떻게 돼? 샘플된 시그널의 주파수 도메인의 시그널.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샘플된 시그널의 주파수 도메인을 잘 보면 어떻게 돼 있다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주파수 도메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리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디테일에 들어갈 텐데, 디테일에서도 보면은 이게 디테일의 가장 큰 특징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된다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얼마를 중심으로 FS마다 중심으로 되는데, 뭐 나중에 우리가 할 때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이걸 FS를 노멀라이즈 시켜서 1로 우리는 바꿀 건데 1로 해서 뭐 그렇게 볼 텐데, 하여튼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거는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앞에서 한 걸 똑같은 이제 다른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XT에서 이게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기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샘플된 시그널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다고? XT랑 곱하기에 델타의 T-NTS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시 적어 보면은 이게 썸에 뭐 이게 n이라고 합시다. n 이러면은 x의 NTS 곱하기 델타의 T-NTS 이렇게 적는 거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결국은 NTS에서 X가 NTS에서의 그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샘플된 요 밸류들 NTS에서 이건 0일 때 TS일 때 이거는 2TS일 때 3TS 4TS 5TS 6TS 이거는 마이너스 TS 마이너스 2TS 이때 그 값이잖아. 그 값에다가 뭐가 델타 펑션이 곱해서 이렇게 샘플링 된 걸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쪽은 타임 도메인. 이쪽은 프리퀀시 도메인. 그래서 보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되고 이 XT가 이렇게 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합시다. 원래 뭐 이게 뭐 톱니파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타나려면은 타임 도메인에서는 사실은 싱커 스퀘어가 나타나야 돼. 이렇게 되려면. 근데 뭐 그건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샘플된 시그널, 요게 샘플된 시그널 요 부분 샘플된 시그널의 프리퀀시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얘기했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얼마마다? 1 over TS마다. 이게 0에서 생겼으면 FS인데 1 over TS예요. FS 1 over TS마다. 그리고 뭐 이 앰플리튜드는 1 over TS가 되는데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 이게 이 주기가 이렇게 1 over TS마다 나타난다는 거에 보다는 뭐 이게 이 앰플리튜드가는 그렇게는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주기적이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샘플을 하는 순간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이키스 레이트 그래 이까지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그러면은 샘플링 시어리라는 거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게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잘 보면은 TS마다 이게 반복된다고 했죠. TS마다 반복된다고 했거든요. 그거 잘 봅시다.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 타임 도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프리퀀시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건 타임 도면이고 이걸 샘플링 하는 순간 샘플링을 하는 순간 이렇게 샘플된 시그널을 가져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반복적으로 얼마마다 이게 1 over TS 이게 FS 여기에서 이게 TS마다 샘플할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잘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TS를 높인다. TS를 높인다.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샘플링 한다고요. 천천히 샘플링 한다. TS를 높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간격이 TS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1 over TS는 어떻게 되겠어? 줄어든다는 얘기지.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 TS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됐다가 이 TS가 FS가 그리고 FS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FS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현상으로 TS를 이제 높인다. 아니 이게 낮춘다. 그러면 빨리 샘플링 한다는 거죠. 빨리. 똑같이. 그럼 빨리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된다고? 1 over TS는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1 over TS. FS가 커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까 여기보다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 원래 여기 하나 있었는데 아까 요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된다고?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 over TS가 이게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 이게 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뭐 TS를 조정함에 따라서 똑같은 거야. 두 개가 똑같은 건데 TS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 이게. 그런데 보면은 2번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1번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하면 이게 주파수가 겹쳐버렸잖아. 겹쳐버렸다. 이 부분이. 겹쳐버렸다고. 주파수가. 그러니까 1번에서 보면은 주파수가 겹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어싱이 생겼다고 그래. 엘리어싱이 발생했다고 그래. 우리가 엘리어싱이 발생했다고. 주파수가 겹쳐버렸어. 그러면은 주파수가 두 개가 옆에 원래 똑같은 건데 이게 여기 0을 중심으로 했던 거랑 FS를 중심으로 있는 게 이 두 개가 겹쳐버리다. 이거 물론 마이너스 FS도 겹쳐버리지.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겹쳐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가 엘리어싱이 발생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다시 아날로그 시그널에서 아니 다시 디지털 시그널에서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디지털 시그널에서 이게 아날로그로 다시 원래 복원을 해야 되거든. 0101로 보냈더라도 거기서 받는 쪽에서 0101로 받은 걸 다시 원래 걸로 다시 복원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들을 수 있잖아. 내가 볼 수 있고. 왜냐면 인간은 아날로그 시그널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 디지털 시그널은 그냥 0과 1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을 다시 바꿔야 되는데 문제가 이게 되지가 않는다고. 원래 다시 걸로 복원이 안 돼. 원래 걸로. 원래 신호로 복원이 안 돼. 그래서 최소한 나이키스트가 발견했던 건 뭐냐면 나이키스트가 한 건 뭐냐면은 적어도 두 개가 이 TS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TS를 결정할 때 적어도 주파수 도메인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겹치지 않아야 된다. 겹치지 않아야 된다. 겹치지 않아야 되는 최소한의 TS. 그래서 이걸 하면은 FS가 이게 2배 FM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나온 거야. 이게 겹치지 않는 거가 여기서. FM이 여기 왜 나왔냐면 잘 봅시다.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 1번을 내가 다시 그릴게. 1번을 내가 다시 그릴게. 잘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게 돼 있으면 이거 파란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0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게 0보다 클 때, 뭐보다 클 때 없다라고 하면 FM이라고 이걸 이제 마이너스 FM 또는 B라고도 많이 해. B, 마이너스 B. 예. 뭐 밴드위스, 뭐 그다음 맥시멈 프리퀀시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FS마다 된다고 했으니까 FS 이게 FS가 다시 있다면은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럼 여기 보면은 FS마다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FS 빼기 FM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FS 플러스 FM이 되는 거지. 이게 똑같은 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반복이 되는 거니까. 반복이 된다고. FS마다 반복이 된다고 했죠. 뭐 물론 마이너스 쪽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FS를 통해서 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FS 플러스 FM이 되겠고 이거는 마이너스 FS 마이너스 FM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것도 반복이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쭉 계속 있어요. 실제로는 샘플링 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안 겹치려면 어떻게 된다고? FS 여기 잘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FS가 어떻게 보다 FM 이것도 FM이잖아요. 이것도 그다음 요만큼도 FM이거든. 이게 FM 이것도 FM이라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두 개가 안 겹치려면은 FS가 요것도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FS가 2배의 FM보다 더 크면은 이 두 개가 요게 겹치지 않는다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이게 생긴다고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이키스트가 이 디지털로 가는 이 세상을 열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샘플링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던 그 초기에 수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게 전자공학을 하던 사람들이 그 당면했던 그 최초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해결책을 낸 거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게 FS가 2배 FM보다 더 크게만 샘플링을 해주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여기도 비슷하게 나타나네.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0이고 FS마다 돼 있는데 이제 F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FS가 2배의 FM이면은 딱 여기서 만나겠지. 두 개가 딱 만나게 되잖아. 이게 여유 공간이 없고 딱 만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키스트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줄어들면 FS가 2배의 FM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 이제 서서히 겹치게 이걸 이제 엘리에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엘리에싱이 발생하면은 이제 겹친다라는 의미인데 이 발생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냥 할 수가 없고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니 2배의 FM하고 같아도 될 것 같은데 두 개의 FM이 같아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커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니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 그래 알겠다고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아니 같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같은 거는 뺐냐? 왜 이거는 뺐냐? 왜 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빼는 이유는 이게 단일 프리퀀시, 사인파나 코사인파 말하는 거예요. 단일 프리퀀시에서 프리퀀시를 가지는 신호에서 이때가 딱 문제예요. 그래서 그 샘플링 타임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샘플링 하느냐 타임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일 프리퀀시에서는 샘플링 타임이 중요한데 이게 이코를 넣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결국 FS가 2배의 FM, FS가 2배의 FM보다 더 크다.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의 2파이 t를 내봅시다. 2파이 t. 요 신호를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주파수는 뭐예요? 이게 1이 생략돼 있으니까 주파수는 1이겠지. 1 주파수. 그럼 뭐예요? TS 주기는 뭐가 되는 거야? 원오버 이렇게 되니까 결국 1초가 되는 거야. 1초에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1이니까 맥시멈 프리퀀시가 지금 1이니까 1. 결국 FS는 2배의 FM 그리고 결국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된다고 했는데 2배의 FM보다 다시 봅시다.
fs가 2배의 FM보다 더 커야 되는데 여기에 주파수가 1이니까 곱하기 1 결국 2Hz보다 더 커야 된다고. 2Hz 요런 시그널에 대해서는 sin 2파이t에 대해서는 2Hz 2Hz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0.5초보다 작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게 해야 돼. TS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봅시다. 이게 사인파를 한번 그려봅시다. 사인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인파 요렇게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한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주기가 이게 0에서 초절하면 1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0.5초보다 그러니까 한 주기에서 2개 이상,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2번 샘플링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2개. 왜 2번 하면 안 되느냐? 2번 하면 대부분 다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다. 이 가능해. 그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다. 이 가능해 이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다. 가능해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할 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 때 문제가 된다고 이게. 한 주기에서 요렇게. 그럼 둘 다 0이 되잖아. 0. 빨간 걸로 하면은 0, 0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배제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샘플링이 샘플링 시어리거든. 샘플링 시어리라고 시어리. 시어리는 아무데나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샘플링. 뭐 석사도 마찬가지고 박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학위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 4년 동안 뭐 국민대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네라는 어떤 그 자격증 같은 건데 시어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붙여주는 게 아니라고 그냥 멋있으니까 붙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인류에게 굉장히 큰 공헌을 해야지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에만 붙여줄 수 있는 거야.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거야. relativity theory of relativity 아니 뭐 만유인력 법칙 뭐 이런 것들 세상을 뒤집을 만한 것들에서만 이걸 theory를 붙여줄 수 있는데 샘플링 theory가 보니까 아니 FS가 대부분의 요게 돼. 2배의 FM에 대해서 만족하는데 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특정 경우 요렇게 sin 2파이 요런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수열이라는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밀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이퀄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커야 된다고. 커야 된다. 이퀄은 못 들어가. 뭐 그런 거고. 이게 엘리어스이 생기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잘 봅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인파인데 사인파. 이게 사인파 한 주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잖아. 한 주기에서 2번 이상 샘플링 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 잘 봅시다. 이게 샘플링 하는데 여기서 샘플링하고 여기 샘플링하고 이 2번 이상 샘플링 안 한다고. 2번 이상 샘플링 안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한 주기에서 한 주기 요 안에 2개 이상 샘플링이 돼야 된다고. 한 주기 안에. T 안에 내에서 2개 샘플링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샘플링 시어리를 만족하거든요. 이래야지 샘플링 만족하는데 여기 잘 봅시다. 이거 보면은 요렇게 지금 샘플링 했는데 어떻게 된다. 2번 이상 샘플링 안 하거든. 그러면은 이게 잘 어떻게 보이는지 잘 봅시다. 이렇게 그 샘플링 한 것만 보면은 요게 지금 샘플링 한 거예요. 이게 샘플링 한 것만 보면 요렇게 원래 신호가 요렇게 됐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원래는 좀 훨씬 더 빠른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훨씬 더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아니라 샘플링 된 거 보니까 이거 천천히 샘플링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찾다 보니까 이게 뭐 유튜브를 봐야 되겠네. 유튜브에 보니까 좀 좋은 자료들이 있던데 언더 샘플링 엘리어싱 이펙트 인 언더 샘플링 요런 자료들이 있어요. 잘 봅시다. 이걸 잘 보면은 이게 지금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에어플레이 앵글
프로펠러가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잘 봅시다 이게. 이게 뭐 안 되는가 보다. 이거 안 되네. 내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이걸 연결하니까 이게 안 돼버리네. 하여튼 뭐 넘어갑시다. 그 그래서 보여줄까? 아유. 예. 뭔가 또 이상하다 이거. 그냥 합시다. 이거 뭐 좀 이상하다. 하니까 자꾸 막 끊어지는 것 같아서. 유튜브에 왜 이렇게 쳐봐. aliasing effect in 언더샘플링이라고 한번 쳐보면은 어떤 프로펠러 돌아가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샘플링하는 걸 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는 거 여러분들 사진 찍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는 거랑 이게 좀 다르거든요. 이게 동영상을 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보고 아날로그 시그널 그대로 보고 있는 건데 사진을 찍는 거는 사실은 1초에 뭐 16프레임, 16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쭉 우리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샘플링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펠러가 돌아가는데 16장으로 샘플링 1초에 16분의 1로 샘플링 하는데 샘플링 하게 되면은 그 샘플링 하는 주기랑 그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실제로는 프로펠러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마치 안 돌아가는 것처럼 아니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마치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 이 엘리어싱 이펙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거 한번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샘플링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목소리 그러니까 FS가 어떻게 된다고? FS가 2배의 FM, 맥시멈 프리퀀시. 그러니까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맥시멈 프리퀀시가 달라지는데 사람 목소리, 내가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예를 들어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마이크 같은 걸 사용할 때 사람 목소리를 전송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람 목소리의 맥시멈 프리퀀시는 목소리는 보통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게 한 뭐 아무리 많이 내도 한 4KHz 뭐 우리는 못 내고 뭐 되게 유명한 소프라노 이런 사람들이 4KHz까지 낸다고 그러고 대부분은 좀 그보다 훨씬 더 낮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4KHz니까 1초에 4,000번 떨린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맥시멈 프리퀀시가 4,000이니까 FS는 8K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로우 밴드 스피치. 이거 사람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은 뭐 여기서는 또 뭐 사람마다 다른데 뭐 200에서 3200K, 3200Hz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뭐 보통은 한 4K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8K 샘플링 하는 거고. 그다음 이거는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 소리는 보통 뭐 한 20Hz까지 20KHz 2만 Hz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거든. 근데 실제로는 2만 Hz까지 잘 못 듣고 뭐 그거는 뭐 거의 박쥐야 초음파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잘 못 듣고 하여튼 뭐 한 10K 뭐 12K 뭐 이 정도 뭐 12,000 정도 2만까지는 못 듣고 그래서 보통 CD 같으면은 2만 정도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맥시멈 프리퀀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배 맥시멈이니까 이때는 최대한 8K로 샘플링 해야 돼 8K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40K로 샘플링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CD 같은 것들 하면은 44.1K 뭐 40K보다 더 크면 되니까 40K보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음악이니까 두 채널 스테레오로 해서 좌우 뭐 이게 필요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왜 우리가 뭐 예, 음성할 때는 8K로 샘플링하고 왜 CD는 44.1K로 샘플링하고 그다음 뭐 와이드밴드 스피치라고 이거는 뭐 그냥 좋은
좀 스피치를 했더니 좀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 뭐 그래서 좀 더 퀄리티 좋은 걸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는 건 이제 시그널 리컨스트럭션 어떻게 다시 복원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복원하느냐 문제인데 잠깐만. 그래서 보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복원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복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샘플된 시그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잘 봅시다. 이거 우리가 샘플된 시그널로부터 이게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샘플링해서 샘플링 원래 퀀타이션까지 해야 되는데 뭐 일단 퀀타이션 안 하고 샘플된 시그널 이렇게 샘플된 시그널이 나타났다. 그럼 샘플된 시그널로부터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로 복원을 해줘야 돼. 복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원. 그래서 원래 이런 시그널로 복원 이게 원래 시그널 원신호 그리고 이게 샘플된 시그널이고 샘플된 시그널 이거는 복원된 신호 이렇게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 샘플된 요 시그널로부터 요걸로부터 이걸 이제 어떻게 복원하느냐 어떻게 how의 문제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철학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잘 봅시다. 여기서 이 두 가지 이 포인트 여기만 한번 포커스를 맞춰 봅시다. 이 두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이걸 복원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연결한다는 거. 복원한다는 얘기는 연결해서 쭉 이렇게 복원해서 이렇게 복원한다는 건 이거 연결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원래 신호처럼 복원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걸 연결한다는 얘기인데 연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잖아요. 연결하는 두 점을 최소한 이제 두 점을 연결하는 방법이 너무 많다고. 너무 많다. 그 중에서 어떻게 이게 원래 신호가 이렇게 됐다면은 원래 신호가 이렇게 됐다면은 원래 신호가 이거 됐다면 이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응? 알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원래 신호로 복원한다는 걸 타임 도메인에서 아무리 생각해봤자 이게 되지가 않아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는 전혀 타임 도메인에서는 그러니까 시간 측면에서는 전혀 답을 알 수가 없어 이거 아무도. 왜냐면 어떻게 복원해야 될지 원래 내가 원신호로부터 샘플 시그널 이거는 쉽지 아무나 뭐 그냥 TS마다 뽑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뽑아준 이 데이터로부터 원래 신호를 어떻게 복원해야 하는 문제는 그건 쉽지 않다고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원래 신호로 복원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불가능해. impossible.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타임 도메인하고 주파수 도메인하고가 어떻게 두 개가 서로 연관이 돼 있다 했지. 어떻게? 그 다른 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안 되면은 그럼 주파수 도메인에서 한번 보자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그래서 원래 신호가 아까 했듯이 원래 신호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원래 신호. 주파수 도메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까 샘플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샘플링 레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샘플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 이쪽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원신호고 이게 샘플된 시그널이고 보니까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해. 두 개가 비슷해. 이 1번 원신호하고 샘플된 시그널하고 비슷하다고. 두 개. 1번과 2는 매우 비슷해. 다른 거부터 찾아보죠. 다른 거. 어떻게 뭐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 두 개가 뭐가 다른가? 하면은 두 개가 딱 달라. 두 개가. 뭐가 다른 거야?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게 앰플리튜드가 1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돼 이게? 1 TS가 아까 곱해졌거든. 그 앰플리튜드가 달라. 앰플리튜드가. 그러니까 1이고 그러니까 1번 시그널은 1이고 1번 시그널은 앰플리튜드가 2고 2번 시그널은 1 TS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앰플리튜드가 다른 거
앰플리튜드 다른 거는 2번에다가 TS 곱해주면 되지. 이거 곱해주면 되죠. 이거 굉장히 쉽다고. 이거 해결하는 거 굉장히 쉬워. 뭐 이거 TS만 곱해주면 되니까. 2번에다 TS 곱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0이고 이게 0이서 이게 FS마다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FS마다. 물론 여기에는 뭐가 가정이 있는 거야? FS가 2배의 FM보다 더 커서 뭐야? 샘플링 레이트가 만족한다라는 게 엘리어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 2번은 1번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1번은 그러니까 1번 시그널은 하나지만 2번 시그널은 뭐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반복이 된다고. 반복.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걸? 2번 시그널에서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걸 지워주면 되겠네. 이걸 지워주면 되겠네. 지워주면. 없애주면 되겠네. 쭉 계속 나타나는 것들 다 없애주면 되겠네. 그럼 지워준다. 어떻게 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지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지우는 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 지운다. 너무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이게 보면은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뭐 계속 쭉 나타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로우패스 필터를 씌워준다고. 이게 0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로우패스 필터를. 그러니까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는 거야. 이게 샘플된 시그널에 이게 샘플된 시그널이고 샘플된 시그널의 프리퀀시 리스폰스고 이거는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 통과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이 두 개를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 필터를 통과시킨다.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된다고? 두 개를 곱해준다는 얘기지. 렉탱귤러랑 이거랑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무조건 0이고 이거는 다른 곳에는 0이고 특정 구간에서만 1이니까 요것만 통과시켜준다고. 뭐 나머지 0이니까 뭐 이 곱하면은 0 곱하기 뭐니까 0 곱하기 뭐니까 다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곱하기를 해주면은 이 두 개를 곱해주게 해주면 1번 A에다가 B를 곱하기를 한다. 그러면은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렇게만 나타나겠지. 이렇게 샘플된 시그널. 샘플된 시그널로부터 곱하기 로우패스 필터를 씌웠더니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야? 딱 보니까 원신호하고 똑같이 생겼네. 원신호랑. 원신호랑 비슷하다. 사실 거의 같지. 뭐 똑같아. 뭐만 틀린 거야. TS만 원어블 TS만 다르지. 그래서 이걸 앰플리튜드를 렉탱귤러에 TS 앰플리튜드를 곱해주면 이제 이게 앰플리튜드가 TS라고 하면은 이게 두 개가 요 TS가 요게 되니까 이게 앰플리튜드가 1이 돼서 완전 똑같이 되지. 원신호와 같아. 이는 비슷한 게 아니라 같아지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결국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걸 샘플된 시그널 이게 샘플된 시그널에 어떻게 한다고?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를 띄워준다고. 그러니까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다. 근데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가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게 F0라고 합시다. F0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게 FS다. 그러면은 TS 아까 곱하기 해야 된다고 하죠. 렉탱귤러 T가 아니라 F가 돼야 되겠네. F 오버 F0 이렇게 돼야 되겠네. 요걸 통과시킨다고 곱하기를. 그러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뭐 TS니까 뭐 곱하기라고 안 해도 괜찮지 이거는. TS 렉탱귤러 F 오버 F0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에 이걸 곱하기를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되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컨볼루션 해줘야 된다는 거지. TS F0 싱크 F0T 요걸 컨볼루션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게? 샘플된 시그널 요게 샘플된 시그널에 요게 해줘야 되는 거야. 샘플된 시그널에다가 뭘 렉탱귤러 펄스를 렉탱귤러 펑션을 이게 곱하기를 한다. 그 말은 뭐야? 이게 프리퀀시 도메인이니까 이 샘플된 시그널을 타임 도메인 샘플된 시그널에다가 뭘 해준다고? 싱크 펑션이랑 컨볼루션 해준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라고 이게 같은 얘기. 샘플된 시그널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인데 TS가 앰플리튜드가 TS이고 요 B라고 했는데 이제 EB가 됐네. EB. 여기서는 아까 내가 B0라고 했는데 F0라고 했는데 뭐 똑같아. 뭐 F0를 T0, F0를 EB라고 두면 되니까. 그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 TS 곱하기 렉탱귤러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EB분의 F 요거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어떻게 된다고? TS EB 싱크 EB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싱크 펑션인데 EBT. 그래서 이게 1이 될 때 처음 크로스하는 거니까 EBT가 1일 때 그럼 T는 2B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2B분의 1이 되는 거지. 2B분의. 요거는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2B분의 1이 되는 거. 뭐 앰플리튜드는 이제 요걸 1로 만들어 주려고 이제 한 거야. TS하고 EB하고 1이 되도록. 그래서 이게 1이 되도록. 이걸 보면은 이걸 통과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샘플된 시그널이 잘 봅시다. 샘플된 시그널이 이렇게 지금 나왔어. 이게 샘플된 시그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HT라는 걸 요걸 통과시켜 준다고. 어떻게 한다고? 이거랑 컨볼루션 해준다. 뭐랑 싱크 펑션이랑 컨볼루션 해준다고. EBT랑 앞에 상수는 뭐 별 상관없고 이 상수는 뭐 큰 상관없어. 요거랑 컨볼루션 해준다고. 컨볼루션 해주고 나면은 이게 되는데 여기에 나타났던 것들이 뭘로 나타나? XST가 뭘로 나타났다고? 델타 펑션으로 나타나잖아. 델타 펑션의 썸으로 나타난다고. 아까 여기서 나타났지만 어떻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샘플 XST랑 델타 NTS랑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다시 적으면은 XST랑 어떻게 한다고? HT랑 컨볼루션 하면 된다고. 그런데 XST가 뭐였다고? 여기 보면은 썸에 X의 NTS에서 델타의 T-NTS 요게 N이 마이너스 뭐한데 이거랑 뭘 한다고? 컨볼루션 해주는데 뭘로 한다고? 싱크 펑션이랑 싱크 EBT랑 요 컨볼루션 해준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컨볼루션을 한다. 컨볼루션은 뭐에 대해서 하는 거야? 타임 도메인에서 하는 거. 이게 타임 도메인. 이거랑 이런 컨볼루션 하는 거야. 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썸하고 XNTS 이거는 어떤 값이라고, 밸류라고. 이거는 뭐 컨볼루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썸의 n에 x의 nts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델타 펑션이랑 뭐랑 컨볼루션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시프팅 된다고. 시프팅. 싱크의 EB에 T-NTS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은 뭐냐?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뭐야? 샘플된 시그널이, 샘플된 밸류. 샘플드 밸류들. 언제? at t는 NTS에서 샘플된 값이야. 샘플된 값하고 뭘 한다고? 곱하기 뭘 한다고? 싱크 펑션을 곱해준다고. 싱크 펑션을 곱해준다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TS마다 요게 TS마다 이제 시프트 하는 거지. TS마다. 그러니까 싱크 펑션하고 곱해지다 보니까 싱크 펑션. 그러니까 각각의 샘플된 시그널에다가 싱크 펑션을 곱해서 더하기를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샘플된 이게 오리지널 시그널이었고 오리지널 시그널 이게 샘플했다 이렇게 샘플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걸 복원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걸 다시 복원해 주려면은 HT를 통과시키는데 싱크 펑션을 통과시켜주면 원래까지 복원이 되는데 싱크 펑션을 통과시켜줬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샘플된 밸류에다가 각각의 이렇게 싱크 펑션을 이렇게 다 더해주면은 각각이 다 더해주면은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말이야.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샘플된 시그널이죠. 요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표시한 거. 요 샘플된 각각의 샘플된 밸류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각각의 이렇게 싱크 펑션을 이렇게 곱해준다고. 거기에다 맞게 이렇게 싱크 펑션을 다 더해준다고. 그래서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고? 요 두 개의 선이 연결된다고. 이게.
우리 눈에는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여. 그럼 오리지널 시그널이 이게 봉울이 된다는 얘기지.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으면은 뭐 이거 아니 이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계속 두고 얘기할 수는 없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좀 리뷰를 해야 되고 이거 좀 보고 해야 되고 좀 스스로 좀 확인해야 돼. 뭐 작년에 만약에 뭐 응용수학이나 아니면 통신공학을 들었으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될 거고, 이거 뭐 나한테 수업을 안 들었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 공부를 좀 오래 놓고 있어가지고 이게 다 잊어버렸으면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디지털을 하려고 그러는데 샘플링을 모르고 하면은 전혀 얘기가 안 돼 이게. 물론 뭐 내가 이제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들어가서도 좀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이거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그렇고 이 내추럴 샘플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아이디얼 샘플링이었다고. 이게 아이디얼 샘플링은 앞에서 보면은 아이디얼 샘플링 어떻게 했던 거야 이게. 샘플링 임펄스를 곱해서 했어. 임펄스 샘플링, 뭐 아이디얼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임펄스를 곱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는 임펄스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임펄스가 그 알겠지만은 이게 0초에서만 뭔가 튀어나오고 0초보다 작은 그 이런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이런 거는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폭이 이 앰플리튜드의 이게 진폭이 뭐 0, 뭐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9승 이런 거 만들 수 있는데 이게 10 마이너스 뭐 100만 승 이런 거는 못 만든다고. 폭이 존재한다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 타우라는 게 0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 폭이 타우가 0으로 가면 좋겠는데 실제로 0으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타우가 0으로 가야 되는데 0으로 가는 건 힘들고 일단 타우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내추럴 샘플링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내추럴 샘플링은 내추럴 샘플링이라 하면은 뭐 이게 자연적인 샘플링이잖아요. 내추럴 하면은 자연적이다 이 말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게 곱하기 뭘 했었어 이게 곱하기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줄 거네. 아날로그 시그널에서 썸의 델타의 t-nts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임펄스를 곱해줘도 이렇게 곱해줬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을 때 이걸 곱해주는데 어떻게 곱해준다고? 이게 곱해주는데 이렇게는 안 되고 어떻게 펄스로 이렇게 펄스로 곱해준다고. 펄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S마다 곱해주는 거 맞는데 여기도 TS마다 곱해주는 거 맞아. TS마다 곱해주는 거 맞는데 이게 할 때 타우라는 듀레이션이 존재해요. 여기서는 타우가 0으로 가는 거고 0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타우가 존재하는 거지 타우가.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썸의 렉탱귤러의 타우분의 t-nts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이렇게. ts마다 이게 렉탱귤러 펑션이 렉탱귤러 t 오브 타우라는 게 이게 하나의 펑션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펑션 0을 중심 있을 때 요게 이제 ts마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 ts마다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적으면은 뭐 적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렉탱귤러의 t-nts 오버 타우 이렇게 적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적어도 우리한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적어. 이렇게 어떻게 정리하면은 이걸 따로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렉탱귤러 대표 선수 하나에다가 타우분의 t에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컨볼루션의 델타의 t-nts 이렇게 적으면은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해. 우리한테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뽑아낼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 두 개가 똑같은 수식인데 1번도 맞고 2번도 맞은 거야. 이게 뭐 1번 틀리고 2번은 뭐 맞고 이렇게 아니라 1번도 맞고 아까 그 요 신호를 나타내는데 요 신호를 나타내는데 1번으로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2번으로 델타 펑션을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2번으로 적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다른 걸 전개를 한다든지 할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까 원래 잘 봅시다. 이거는 이제 아이디얼 그게고 샘플링이고 이거 잘 보면은 아이디얼 샘플링 그러니까 임펄스 트레인은 델타의 t-nts 이걸 곱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은 이거랑 이걸 곱해주느냐 아니면은 이거에다 이건 두 개 똑같잖아. 이거는 같은 건데 뭐 렉탱귤러를 컨볼루션 한 걸 곱해주느냐 아니면은 임펄스 트레인 그 자체를 곱해주느냐 수식적으로 보면은 을 비교해 보면은 수식을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아이디얼 샘플링이고 이거는 내추럴 샘플링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이 임펄스 트레인이 들어가긴 하는데 하나는 임펄스 트레인 그 자체를 곱해주는 거고 요 아이디얼 샘플링에서는 그 자체를 곱해주는 거고 곱하기 이게 보면은 내추럴 샘플링은 임펄스 트레인에다가 컨볼루션 렉탱귤러 컨볼루션 한 걸 전체를 곱해주는 거야 이게. 그게 달라진다. 그러면은 이걸 곱해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컨볼루션 해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보면은 아까 우리가 XT에다가 우리가 아이디얼 샘플링 할 때 곱하기 델타의 t-nts 이렇게 하니까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하면 어떻게 돼? XF에다가 어떻게 컨볼루션에 1 over ts의 썸에 델타의 f-nfs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fs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0을 중심으로 fs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앰플리튜드는 어떻게 된다고? 앰플리튜드 컨스탄트로 1 over ts가 된다. 1 over ts 컨스탄트가 된다. 근데 이걸 봅시다. 이거 내추럴 샘플링을 봅시다. 그러면 내추럴 샘플링은 이거는 아이디얼이고 1번 2번은 내추럴 샘플링은 xt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컨볼루션에 아니 곱하기에 렉탱귤러에 t 오버 타우에다가 컨볼루션에 썸에 델타의 t-nts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다 전체를 좀 하기가 힘드니까 요거만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요 부분에 요 부분을 보죠. 요 부분이 결국은 풀의 트랜스포머 XF랑 컨볼루션하는 요 부분이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죠. 요 부분만 풀의 트랜스포머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렉탱귤러 t 오버 타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우의 싱크의 타우 f 컨볼루션은 곱하기로 되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1 over ts의 썸에 델타 f 마이너스 n fs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나는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결국은 델타 펑션하고 이게 싱크 펑션하고 컨볼루션 하라는 거야. 컨볼루션 아니 곱하기 하라는 거지. 곱하기 하는데 뭐 앞에 상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 두 개 뭐 이 타워분의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뭐 적어봅시다. 그래서 ts분의 타우에다가 썸에 어떻게 된다고? 두 개 델타 펑션하고 곱하기가 되니까 싱크의 타우의 nfs에다가 어떻게 곱하기 델타의 f-nfs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게 곱해졌다고. 이게 상수라고. 이게 상수 어떤 상수가 곱해진 거야. 아까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됐다고? 내추럴 샘플링에서 아니 아이디얼 샘플링에서 델타 펑션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간 데 비해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물론 타워가 물론 들어있지만 타워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상수 여기서는 위에 1번식에서는 어떻게 됐다고? 이게 컨스탄트 1로 컨스탄트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델타 펑션 앞에 어떤 상수가 있어서 fs마다 여기 상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게 앰플리튜드 델타 펑션의 앰플리튜드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말은.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 봅시다. 뭐 이거 아까 내가 이제 적었던 이게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렉탱귤 우리가 쓰는 거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적지.
타우분의 t-a 이렇게 되는데 이걸 컨볼루션 해주는 건데 보면은 샘플링 시그널이 이렇게 되고 지금 요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이 위에 거는 이건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만약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됐다가 지금 가정하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정 이 두 개는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게 펄스 타워만큼 주어진 거에서 이제 이 샘플을 하려고 이제 이 펄스를 곱해준다. 이 두 개를 곱해준다. 두 개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샘플, 내추럴 샘플링. 물론 타우가 0으로 가면 좋아. 0으로 가면 좋지만은 뭐 이게 뭐 하여튼 요게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요게 이제 여기에서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해줘야 되는데 원래 거에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샘플된 시그널은 맞는데 뭐가 된다고? 아까는 아이디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임펄스 트레인에서는 뭐예요? 앰플리튜드가 1로 고정돼 있는데 1 곱하기 이게 앰플리튜드가 다 같다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앰플리튜드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델타 앞에 앰플리튜드가 달라진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샘플 랜 시그널 요렇게 앰플리튜드가 다 달라지는 거. 여기에다가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하다 보니까 이거랑 컨볼루션 하면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1번이랑 컨볼루션 2번이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이랑 요거랑 컨볼루션 하면 요렇게 이 앰플리튜드 여기서 줄어들고 3번이랑 컨볼루션 하면 요렇게 되고 4번이랑 컨볼루션 하면 요렇게 되고 이거 5번이랑 컨볼루션 하면 요렇게 되고 6번이랑 컨볼루션 하면 뭐 요렇게 되고 7번이랑 컨볼루션 하면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나타나던 여기서 되는 거 여기서는 이 컨스탄트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앰플리튜드가 똑같이 나타나잖아. 어디나 똑같이 나타난다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여기서는 내추럴 샘플링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앰플리튜드가 옆에 거하고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게 실제로 타우가 0으로 가면은 뭐 이게 거의 컨스탄트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컨스탄트하게 되는데 좀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이게. 그래서 요 정도 뭐 이 정도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내가 좀 나 혼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빨라진 그 감도 있고 하긴 한데 하여튼 내가 이거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이거 보고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DSP에 이제 그 원래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내가 이 정도 마치고 하면은 한번 퀴즈를 보거든. 내가 퀴즈를 보는데 이거 퀴즈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 좀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세요. 뭐 수고했습니다. 예. 예.